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지만 청년들의 삶은 강제 투자와 절망적 포기로 완전히 두동강 났어요. 누군가는 벼락거지가 될까봐 빚을 내서 주식창에 매달리고, 다른 누군가는 당장 달걀 한 판 살 돈이 없어 주식은 꿈도 못 꾸고 있거든요. 화려한 지수 상승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잔혹한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주식 거래 계좌가 1억 개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연일 도배되고 있어요.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 형성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하지만 이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코스피 5천은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에요. 취준생에게는 코스피 지수보다 한 판에 8,000원 하는 달걀 가격과 비싼 채소값이 훨씬 더 생생한 공포로 다가와요. 5년 동안 계약직을 전전하며 학자금 내출을 갚고 나면 주식에 넣을 단돈 1만 원조차 남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생활비 아끼려 빈티지 션을 뒤지는 그에게 주식 투자는 사치에 가까운 먼 이야기예요. 하루 12시간 넘게 물류센터에서 가구를 배송하고 조립하는 한 30대 노동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몸이 부서지라 일하고 퇴근하면 밤 9시인데 언제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주식창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겠어요. 노동소득만으로는 풍족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과 자본이 없어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쉬었음 상태로 분류된 청년이 무려 71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비축해둔 돈이 없으니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면 당장 내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망했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할 안전망이 없어 포기당한 셈이에요. 반대로 주식에 뛰어든 청년들은 포모, 즉 나만 뒤처질 수 모른다는 공포에 쫓기듯 자금을 밀어넣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월급을 14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통계 앞에 절망했기 때문이죠. 주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아예 없다는 생각에 적금까지 깨고 온 거예요. 한 5년차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적금 대신 주식으로 눈을 돌려 수익을 맛본 이들도 분명 존재해요. 삼성전자가 14만 원을 돌파하면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버는 게 더 많다는 씁쓸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수익조차 미래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는 게 청년들의 공통된 목소리예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좋지만 정작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20년째 커트 가격을 10,000원으로 유지하며 공단 직원들을 맞이하는 미용사님에게도 이번 불경기는 가혹하기만 해요. 서민들의 실물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주식판만 뜨거운 이 기묘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역 경기는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대학생 D씨는 경력직만 뽑는 편의점 면접조차 보기 힘든데 주식사라며 등 떠미는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소소한 행복을 즐길 비용까지 주식에 다 박아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논리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일부 청년들은 주식 투자가 강요되는 환경이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라고 비판해요. 주거, 의료, 양육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개인이 위험천만한 투자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국가가 저축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신이 위험자산 투자를 강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2다이 쫀득 쿠키 먹을 돈으로 주식 사라며 개인의 기호를 비난하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소소한 디저트의 행복마저 포기하고 자본에 충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일까요? 청년들은 재테크를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무기 관련주를 사야 한다는 식의 숫자만 남은 투자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요. 기업의 이윤 뒤에 숨겨진 노동자 착취나 비윤리적인 행태를 주가 상승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줘야 하는 상황이 불편한 거죠. 자본의 편에 서서 파업 노동자를 비난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해요. 2020년 주식 붐 당시 신규 투자자 3명 중 2명이 손실을 받고 그중 반 이상이 2030 세대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돼요. 과잉 확신과 대박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소중한 종잣돈을 날린 청년들에게 코스피 5천은 상처뿐인 훈장일 수 있어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은 구조에서 개미들은 언제나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죠. 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 주식시장 부양책에만 집중할 뿐 자산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여윳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주식은 삶을 저당 잡힌 도박이 되기 쉬운데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죠. 노동의 가치가 AI와 기술에 밀려 줄어드는 시대에 사회 서비스 분배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좋지만 정작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5천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그 이면에서 소외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누가 직시하고 있는지 물어야 해요. 주거나 교육, 돌봄 같은 기본권이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면 청년들이 이토록 주식에 매달렸을까요? 불안을 동력 삼아 굴러가는 투자 열풍은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노동소득만으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간절한 시점이에요. 50P 시대의 두 일면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와 같아요. 수익에 환호하는 전광판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청년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거든요. 자본의 잔치가 끝난 뒤에 남겨질 청년들의 부채와 상실감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공부하면 돈 벌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개미가 대자본을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한 청년의 말은 무겁게 다가와요. 정보와 시간, 자본에서 밀리는 청년들에게 주식시장은 공정한 운동장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결국 코스피 5천은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어요. 숫자 뒤에 숨겨진 청춘들의 눈물과 포기를 외면한 채 달려가는 성장이 과연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자산의 가치만큼이나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귀하게 여기는 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코스피 5천 시대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사다리를 놓칠까봐 혹은 사다리 근처에도 못 가서 불안에 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